사위에게 있어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가까웠다. 어려운 시기마다 TV 화면 속에서 거침없이 달리던 그 선수는 언제나 희망과 투지를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수많은 팬들과 마찬가지로 사위도 손흥민의 활약을 따라 웃고 때로는 탄식하며 그의 경기마다 마음을 실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영국 출장이 결정되었고 그것은 곧 성지순례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마음 편하겠지만 무언가 다른 특별함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문득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지만 장모님은 아내를 통해 들은 바로는 평생 일에 치여 지내며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위는 결심했다. 이 특별한 기회를 장모님과 나누기로.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장모님은 잠시 망설인 끝에 조심스레 수락했다. 사위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숙소는 각자 독립된 방을 쓰되 모든 일정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문화적 거리감과 세대 차이를 배려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성껏 엮어갔다. 런던의 오래된 골목을 함께 걷고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이 여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방문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장모님을 위한 배려와 존중 속에 계획되었다. 드디어 경기 당일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 둘 경기장으로 몰려들었다. 사위와 장모님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잡았다. 거대한 스타디움 안에서 느껴지는 함성과 긴장감은 TV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체험이었다. 손흥민의 이름이 전광판에 등장하자 사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흔들며 외쳤다. 처음엔 조금 멋쩍은 듯 주변을 둘러보던 장모님도 어느새 손을 모아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의 플레이가 이어지자 장모님의 표정은 달라졌다. 익숙지 않던 스포츠의 규칙과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보는 사람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빠른 스피드, 정확한 패스, 감각적인 슈팅.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장모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사위와 똑같은 박자를 맞춰 환호하고 아쉬운 장면마다 입을 벌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후반전이 되자 장모님의 표정은 아예 손흥민의 어머니라도 된 듯한 몰입으로 변해 있었다. 골문을 향해 질주하는 그의 모습에 함께 몸을 기울이고 슈팅이 골망을 흔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쳤다. 사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토록 생생한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세대의 간극, 성격의 차이, 생활의 격차마저도 이 경기장 안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경기가 끝나고도 장모님의 얼굴에는 열기가 남아 있었다. 처음 경험한 축구 경기, 그것도 손흥민이 주인공인 경기는 그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사위는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영국을 둘러보는 것이 아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초대가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열게 한 경험이었다. 그 후 장모님은 손흥민의 경기를 챙겨보는 사람이 되었다. 손주에게 유니폼을 사주고 이따금 사위에게 경기 결과를 묻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사위는 그런 변화가 무척이나 반가웠다. 장모님의 마음에 새롭게 자리 잡은 이 열정이 한때 생소했던 사위와의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다. 영국의 그 찬란한 경기장의 기억은 두 사람의 삶 한편에 조용하고 깊은 물결로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영국에서 돌아온 이후 장모님과 사위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정서의 결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으로 다져졌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그 낯선 온도를 유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지만 그 간격 안에는 이제 불편함이 아닌 배려가 머물렀다. 장모님은 여행을 다녀온 이후 일상 속에서 자주 손흥민의 소식을 찾았다. 뉴스에서 토트넘의 경기가 언급되면 볼륨을 높였고 경기 일정이 다가오면 작은 달력에 메모를 해두었다. 예전에는 스포츠 채널 돌리기조차 번거로워했지만 이제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지 선발로 출전했는지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었다.
손흥민의 이름은 어느새 장모님의 일상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사위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장모님의 관심사는 자신과 교차할 일이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들은 함께 같은 경기를 보고 같은 선수를 응원하며 같은 순간에 웃고 아쉬워하는 사이가 되었다. 말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감정들이 한 사람의 발끝에서 시작된 경기를 통해 점점 녹아내렸다. 장모님은 종종 딸에게 말했다. 사위가 있어서 외국 땅도 처음 밟아보고 TV에서만 보던 스타디움에서 함성을 질러보는 경험도 해보았노라고. 딸은 그 말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사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고 그 온기는 세월의 경계를 조용히 허물어가고 있었다. 사위 또한 장모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단지 가족의 어른으로 아내를 낳아준 분으로서의 의미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고유의 감성과 생각을 지닌 이로서 존중하게 되었다. 그는 장모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을 눌러왔는지 그리고 이제야 늦게나마 자신만의 기쁨을 찾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종종 명절이나 가족 모임 외에도 사소한 핑계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장모님은 사위에게 손흥민이 새로 이적설에 휘말렸다는 기사를 공유했고 사위는 경기를 본 소감을 길게 메시지로 보내주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 번의 여행, 하나의 경기, 그리고 그 속에서 공유한 감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조용한 변화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때로는 거창한 계기보다 작고 사소한 경험이 더 깊게 다가오는 법이다. 장모님은 자신이 더 늦기 전에 삶의 새로운 기쁨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사위는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그런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도 영국의 그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함께 응원했던 날의 함성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그것은 결코 잊히지 않을 하나의 계절이었고 한 장의 사진보다도 선명한 추억이었다. 장모님은 이제 축구가 단지 젊은이들의 오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런던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남겼다. 처음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그 관심은 곧 축구라는 세계의 맥락과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여행을 다녀온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장모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강좌를 다시 듣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다. 손흥민의 경기 일정과 골 영상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여전히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포털 사이트에서 토트넘 경기 하이라이트를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타이핑하는 법을 익혔다.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여도 눈빛만큼은 생기가 넘쳤다. 그 사이 사위와의 관계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일요일 저녁이면 영상통화를 걸어 함께 경기를 보곤 했다. 장모님은 사위의 해설을 들으며 경기의 흐름을 따라갔고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이면 화면을 향해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다. 축구는 이제 단순한 관심거리를 넘어서 사위와 공유하는 대화의 언어가 되었다. 그해 겨울 장모님은 손수 뜬 목도리를 사위에게 건넸다. 목도리 끝에는 작게 새겨진 숫자 7이 있었다. 손흥민의 등번호였다. 사위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 목도리는 단지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거리를 좁혀준 시간의 흔적이었고 같은 경기를 보며 같은 순간에 숨을 멈췄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징표였다. 장모님은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축구 중계를 보며 작게 중얼거리곤 했다. 잘 뛴다 또는 이럴 땐 한 박자 빠르게 줬어야지 하는 말들이었다. 그것은 결코 억지로 흉내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 나름의 시선으로 경기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삶에도 작지만 뚜렷한 활력을 주었다. 이제 축구는 그녀에게 단지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응원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새로운 세대와 연결되는 통로였다. 그녀는 여전히 오래된 라디오를 사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천천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경기장 안의 빠른 템포와 젊은 에너지 속에서 함께 숨 쉬는 사람으로도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손흥민이 공을 몰고 들어오던 하얀 유니폼의 뒷모습이었다. 그 뒷모습을 따라 일어선 수많은 관중 속에서 장모님과 사위는 함께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원했고 그 응원의 파동은 이제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장모님은 사위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와 단둘이 여행을 한다는 건 낯선 일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낯선 나라의 공기, 언어, 음식들 사이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은 것은 런던 북쪽 거대한 축구 경기장에서의 함성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람 이상의 경험이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뒤섞이고 그 안에 자신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였다. 경기장을 나서는 길에 장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날의 플레이 장면들을 떠올렸다. 손흥민이 측면을 돌파하던 순간 상대 수비를 제치고 정확히 찔러 넣은 패스, 이어진 날카로운 슈팅과 골. 그것은 예술과도 같은 장면이었다. 그녀는 그저 응원하는 선수의 골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인가를 향해 온 힘을 다하는 한 인간의 몸짓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매주 축구 일정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공중파로는 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사위가 알려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설치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보는 시간이 하루의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작은 의식이 되었다. 특히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숨을 죽였고 드리블을 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기울였다. 사위는 이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장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경기 전날이면 서로의 예상 스코어를 주고받았고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는 함께 아쉬워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대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축구라는 공통의 언어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장모님은 자신이 이 나이에 무엇에 이렇게 열광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다. 늘 가족을 위한 희생과 책임이 삶의 중심이었고 자기만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사치처럼 여겨졌던 과거였다. 하지만 축구를 보고 있노라면 그런 모든 생각이 옅어졌다. 잠시나마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질주에 마음을 실어주는 일. 그것은 살아있는 기분을 되찾게 해주었다. 어느 날 손흥민이 극적인 결승골을 넣은 장면을 다시 보고 있던 장모님은 무릎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곁에서 그 장면을 함께 보던 사위는 그 웃음이 단지 경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열어준 세계가 장모님에게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안겨주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축구는 그들을 연결한 작은 불씨였고 그 불씨는 어느새 마음을 데우는 온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매 경기, 매 시즌이 지날수록 더 따뜻해져 갔다. 장모님은 이제 축구를 보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 런던 원정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축구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젊은이들의 소음 섞인 여가 활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달리던 경기장에서 마주했던 수만 명의 물결,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함께 파도치던 자신의 심장은 그런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해외에서 돌아온 후 처음 맞은 주말, 장모님은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다 축구 중계를 마주쳤다. 생소한 팀들, 어려운 이름들, 복잡한 전술들이 눈앞을 지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상할 정도로 집중되었다. 손흥민은 그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장모님은 화면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것은 경기 그 자체보다 자신이 어딘가로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TV에서 봤던 장면의 규칙이 무엇이었는지, 왜 심판이 경기를 멈췄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사위는 기꺼이 설명했고 어느새 그들의 대화는 오프사이드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왜 손흥민은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많이 쓰는가에 이르기까지 점점 깊어졌다. 대화의 주제가 사소하든 기술적이든 그 안에는 공통된 관심이라는 따뜻한 층이 쌓여갔다. 장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흥민의 기사들을 챙겨보았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점심 준비를 마친 뒤 미리 자리를 잡았다. 혼잣말로 응원하는 습관도 생겼고 가끔은 골이 들어갈 때 손뼉을 치며 기립하는 날도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손녀의 생일날 찾아왔다. 장모님은 손수 포장한 선물을 건넸고 그 속에는 유소년용 축구공과 손흥민 등번호가 적힌 키즈 유니폼이 들어있었다. 손녀는 기뻐했고 사위는 놀랐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 그 이상이었다. 장모님이 이제 이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그리고 가족의 세대 간에 무언가 더 단단한 연결이 생기고 있다는 증표였다. 시간이 흐르며 장모님은 더 이상 사위의 장모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토트넘의 팬이었고 손흥민을 통해 축구의 묘미를 알아가는 중년의 팬이었으며 동시에 가족들과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누군가였다. 축구는 여전히 젊은 이들의 스포츠였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리듬이 되었고 가족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의 언어가 되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마다 장모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엔 정말 잘 뛰었네. 다음엔 꼭 골 넣었으면 좋겠네 같은 말들이었다. 그녀의 말은 텔레비전에 닿지 않았지만 그 응원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느새 사위와 손녀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하나의 일상으로 정착하고 있었다. 축구는 그 가족 안에서 단순한 경기를 넘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다. 장모님은 이제 경기 일정표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 주가 시작되면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의 경기 시간이 언제인지, 상대팀은 어디인지부터 달력에 적었다.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는 자그마한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사위가 일러준 축구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프사이드, 스루패스, 해트트릭 같은 단어들 옆엔 그녀만의 해석이 적혀 있었다. 때때로 틀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오해조차 즐겼다. 축구는 어느새 그녀의 하루를 구분하는 지표가 되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고 경기 전에는 미리 식사를 마치고 거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낮췄다.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면 그녀는 소리내어 응원하지는 않았지만 온몸으로 긴장감을 느꼈다. 골이 터질 때면 양손으로 무릎을 쳤고 공이 빗나갈 때면 고개를 돌려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녀의 응원은 조용하지만 진심이었다. 사위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챘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의 응원이 사라지면 경기의 맛이 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장모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경기 하이라이트를 따로 모아 USB에 담아들였고 장모님은 그것을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편씩 돌려보았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은 반복해서 보았고 그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손흥민이 단지 축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가난했던 가족의 뒷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수많은 부상을 이겨낸 인터뷰를 보면서 자신의 삶과 어딘가 닮아 있다고 느꼈다.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나이와 국적을 넘어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어느 날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장모님 집에 놀러 왔다. 친구는 TV 화면에 비치는 축구 경기를 보고 의아해했다. 예전 같았으면 장모님은 식사 준비에 바빴겠지만 그날만큼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손흥민이 골문 앞까지 돌파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숨을 멈췄고 골이 터지자 작게 손뼉을 쳤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앉았다. 그렇게 축구는 장모님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작은 파장이 되었다. 사위는 장모님에게 토트넘 유니폼을 선물했다. 그 뒷면에는 SON7 대신 MOTHER1이 새겨져 있었다. 장모님은 처음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끝엔 눈물도 함께 머물렀다. 유니폼을 받아든 그녀는 그것을 옷장 속 깊숙이 넣지 않았다.
경기 있는 날이면 그것을 꺼내 어깨에 걸치고 마치 가족 중 누군가가 출전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축구는 그녀에게 젊은 시절 놓쳤던 열정의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고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손흥민은 화면 너머의 스타였지만 그녀에겐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경기가 끝난 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오늘도 잘 싸웠노라고.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그녀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이었다.